네,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BS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1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조사를 했고 저희가 어제 이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43.8%, 이재명 후보 39.6%,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지만 오차 범위 내에 4.2%포인트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름 전 조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주목되는 점이 그때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차 범위 밖에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메타버스도 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분위기 좋아졌죠.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머리 색깔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얀색, 그러니까 그 밝은 머리 컬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염색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색할 시간도 도민께 너무 죄송스럽다. 경기 도민일 때, 도지사일 때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우선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기민하지 못했다.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 속으로 민주당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뭔가 변화하고자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변화하고자 했는데 그레이 컬러는 아니고요.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다들 이제 그레이 컬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그 컬러로도 많은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또 민주당이 또 사무총장도 좀 젊은 사람과 측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가깝다면 할 수가 최측근으로 있지만 분류된다.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략위원장 강훈식 위원장은 굳이 측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 그 분야에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이따가 다시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지만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론조사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은 민주당이 갈 길이 많다. 국민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저희가 했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차기 대선의 성격이 무엇으로 생각하시는가? 50.5% 과반수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요.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 재창출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사연 연구 여론조사인데 11월 23일에서 24일 저희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랑 조금 비슷한데 사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게 50.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지율에는 윤석열 후보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 재창출 39.3% 여기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이 나오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선대위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 중심의 민주당 체제를 좀 갖춰나가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지지율 상승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진보층에서의 지지율들이 좀 높아진 양상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낙연 전 후보와 사실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양상들이 좀 유지되는 모양들이 좀 비춰졌었거든요. 최근까지도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분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마침 오늘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피켓 드신 분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았습니까? 경선 과정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두 후보가 분명히 구도가 확실해졌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렇게 구도가 확실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각 지지층들의 결집들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실 민주당이 보여주는 지지율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선대위가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들도 좀 있었고 진통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모습들도 제법 보여줬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역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도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도 빠르게 조속히 뛰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선대위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인적 구성들로 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끝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안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밀당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근데 진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 정말 맞나 의문이 드는 구절도 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준석 당대표의 인터뷰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김종인 빼도 된다,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누군지 안다, 적당히 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도 던졌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그렇다면 다른 활동도 하실 수도 있다, 보직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이 발언이 있는지 얼마 안 돼서 김병준 위원장 사퇴 발언도 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를 면담한 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도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후보와 꽤 오랜 시간 호흡을 좀 맞춰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하던 시점에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정치적 가도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거다라는 식으로 구도를 좀 설정했던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정치적 대화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번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김종인 위원장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지 않는 분이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제 철학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정부 때 설계를 한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행정학자이시고, 동시에 시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 메시지가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프 내에서 정치의 경책이 두 개가 혼선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이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피력을 하셨던 것 같고, 안에 그래도 그 구성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 입장에서는 조율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뭐 진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뭐 단기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저희 캠프에 아마 합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은 됩니다. 많은 소통들을 해왔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아젠다들을 이번에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근시일 내에 오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병준 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출발을 한 분위기고요. 강력한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당혹스럽다. 하지만 더 이상 이슈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보직 변경은 일단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김병준 원톱 체제 그대로 가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김재섭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방송에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비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또 비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변인도 지금
줄다리기, 기싸움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움직이는데 그런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비판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 청년인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을 뭔가 제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던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로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냐, 자리싸움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종민 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원탑 체제로 정말 순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좀 위협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평가가 다분하게 있지만 그래도 평가절하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후보는 김정인 위원장을 향해서 그 양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다고 했다.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후 통첩을 한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에서 죄송한데요. 김정인 위원장이 직접 하신 발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봉합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 근데 이것을 글쎄요, 저는 윤석열 그 후보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의 선대위가 본부장급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호영, 원희룡, 권성동, 김성태, 권영세 그리고 이준석 최고는 이제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간 것이고요. 이준석 최고를 빼고 최근에 또 이은재, 그러니까 아시죠? 사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은재 전 의원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거론해도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저관여층 그런 국민조차도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과거에 보였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꾸려진 선대위가 정말로 미래 비전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 대선은 미래를 향해서 투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 간에 미래 비전을 놓고 우리 정책적으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책 대결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론 받겠습니다. 예. 이번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맞지 않았다는 점을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가 이제 매끄럽게 처음에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는 정책적, 경제적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 안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같이 있어서 이런 진통들이 좀 있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특히 지금 이번 선대위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꼭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어도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도 선대위 출범을 한 만큼요.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여야 모두 이제 실수하면 한 번 밀리면 큰일이라는 긴장감도 조금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정책 얘기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당이 상대 후보를 바라보면서 이런 약점들이 있다. 이 부분을 공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윤석열 후보의 공격점이요? 저는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은 뒤지고 있으나 지지율이 많이 좁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가 운영, 경영에 대한 해박한 그런 부분,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소통이 잘 통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동안 청년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외교 그런 행보를 했다 하더라도 약간 알맹이 없는 그런 외교 같은 걸 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장 시장에서 마이크 없이 브리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후보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시민들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부비면서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그렇게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브리핑하면서 그런 그 국민들 민심 속에서 어떤 같이 부비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도 꼭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직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구술을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자리를 빨리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면접이었으면 아주 모범 답변을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나의 강점을 좀 부각시키는 답변이었는데요. 김재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본선에 가서도 꽤 많은 논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 나름대로 아마 근거들을 가지고 오실 테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이슈와 관련돼서는 아마 본선 내내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굳이 하나 또 약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어떤 조카 변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 사실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인의 책무를 다했다는 하나 어떤 직업 윤리도 사실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국민 정서에 맞춰서 그것이 쉽게 납득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아마 최근에 가장 드러나는 약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우선은 좀 그런 부분을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냥 계속 미래 비전을 하자 했는데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조작 다 구속됐죠. 5명. 2013년도 내사보고서 있는 사람들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률이 거의 뭐 48%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뭐 70% 넘는다고 그래요. 이력 전부 다 허위 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배우자 장모는 또 어떻습니까? 실형까지 선고받았고요. 그 김건희 씨가 지금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면 리스크니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 가져온 수사가 지금 10건이 넘게 수사 중인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 물론 이런 많은 의혹과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정부 여당의 검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보고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에서조차 어떤 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배임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약점이라고 하는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도 활동을 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딱 30초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수사 다 진행돼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를 책임지고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부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수사를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도 윗선 수사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비서실장을 소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진행들이 있었던 것이고, 아까 이제 약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정서에 그 변호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 변호권에 예,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언급을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